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김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 하나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까지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자,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세 번째는 비트코인 옵션 가격이 9월까지 4만 달러대로 전망받는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래량과 변동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중립 심리가 지배적이라는 것, 즉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유입을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거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역시 중립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4시간 차트가 과매수 상태에 진행되어 있던 44,000에서 46,000달러 선이 저항이 형성되었고 지난달에, 그리고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과매도 상태에 있던 38,000 그리고 4만 달러 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 같지만 저점을 높이는 데 실패하며 상승 모멘터리 상실, 그리고 3만 달러대까지 매도 압력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하락장에는 항상 이 하락 관점이 우세하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는 또 상승 기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은행 스티펠은 비트코인이 2만 2023년까지 1만 달러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이 투자은행 스티펠은 비트코인이 세 가지 거시 요인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 7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관점은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뭐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긴축 재정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연준의 사이클이 2년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2023년까지 계속한 이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그 하한선이 1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긴축 재정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항상 2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힘들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이 정말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올 것이다. 2020년, 2021년만큼의 큰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022년과 2023년이 막 큰 하락을 어떤 동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는 없었는데, 만약 이런 관점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정도, 그리고 만약 하락한다면 3만, 2만 달러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시간을 거칠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또 내려가게 돼 있겠죠. 그것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 2024년을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SEC 위원장이 그 하원 의원이 보낸 어떤 문의에 답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문의였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여기 편지와 트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멀었다, 아직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서한을 통해서, 아이고, 기사가 넘어갔네요.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법원이 테라 개발사에 SEC 소환장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법원이 도건 CEO에게 증권거래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에 따를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 이 관건이 뭐냐 하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요 특징은 주식을 합성을 해서 암호화폐처럼 투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FTX 거래소라든지 이런 해외 거래소에 가시면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마치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은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려면 주식 거래소로 가야 되고, 비트코인을 사려면 비트코인 거래소로 가야 되는데, 이 장벽을,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주식이라고 하면 디즈니 주식과 똑같이 흘러가는 하나의 코인 혹은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테더처럼. 그래서 코인처럼 보이지만 주식이고 주식처럼 보이지만 코인이고 이러한 합성 자산을 지금 미러 프로토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제 SEC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다. 유효성을 따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테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SEC는 이를 강요할 관할권이 없다. 그러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SEC는 뉴욕 법원에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약세장에서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스노드가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1일 활성 주소가 27만 5천 개로 지난 강세장 고점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주요한 부분은 신규 유입된 사용자들의 실수요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대중의 유입이 지금은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혹은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치 같은 레이어 1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 대중과 좀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프로젝트와 어떤 상품이 계속해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케이팝과 게임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팝과 게임에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NFT 그리고 투자 상품 뭐 아니면 유사 파생 상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우리가 다행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 기존 시장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대중들이 어떻게 참여할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재무부가 3주 내에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내용과 흡사한데,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이 계속 뭐 결렬도 되고 지지부진했는데 재무부는 3월 18일까지는 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중의 의견도 수렴하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CEO 분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 시장과 디커플링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지켜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나스닥이 내리면 내리고, 국제 주식이 내리면 내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어떤 투자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제 증시와 어떤 자산 시장과 너무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맞나라는 어떤 의심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투자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커플링 되는 모습을 지난 4분기에 많이 보여줬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은 디커플링이 앞으로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의 억만장자 케빈 오리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방송인이셨답니다. 방송인이셨는데 돈을 많이 버셔서 지금은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은데 이분께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긴 할 거다. 근데 언제 하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그때는 대중들도 함께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때 상승을 할 것이며, 그러한 시기에 좀 앞당겨서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기관들은 언제 투자를 하느냐? 규제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기관들은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규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리고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기관에 투자를 한 대중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보호 조치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 규제가 오히려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관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이신 유튜버 벤자민 코엔이라는 분께서 자기 채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 1분기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전망은 약세 지속이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중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 그리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달러 강세 등은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자, 최상의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1분기 시작가인 4만 6천 달러 부근에서 마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1분기만을 얘기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이 강세장 지원 밴드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S&P 500 등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도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10%, 20% 추가 하락한다면 아마 비트코인이 33,000 달러대 저점을 기록했을 때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또 하락을 하면서 4만 달러대를 지금 다시 찍은 상황인데,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트코인은 더 떨어진다. 이런 관점 역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5%, 10%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20%, 30%, 40%까지 떨어지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그게 또 안 올라가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내에서라도 조금 덩치가 있는 녀석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망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